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넉 달 뒤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맞이한 첫 주. 대선 레이스는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인데 두 후보가 민생을 겨냥한 정책 충돌로 출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30에서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자고 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들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일 뿐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에 비해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면서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초과 세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이는 게 좋겠다. 민주당도 10조 원 넘는 초과 세수가 예상돼 1인당 25만 원 지급은 가능하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거나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진짜 매표 행위의 대표적인 예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50조 원을 쓰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이 피해 보상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처럼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하는 건 찬성하지만 재난지원금 12조 원도 어렵다더니 50조 원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2, 30만 원에다 12조, 13조인데 그것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그러는.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윤 후보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50조 지원 계획에 모두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 속보로 이어갑니다. 요소 공급이 막히면서 국내 요소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생산해온 공장이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요소수가 트럭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시멘트 공장, 조선소 같은 다른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정인곤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 공장인 울산 롯데정밀화학. 차량용 요소수를 한 달에 10,000톤씩 전국 유통량의 50% 이상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소수를 소포장하는 설비는 작동을 멈췄고 기계를 다루는 직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재료인 요소 확보량이 평소 대비 3%에도 못 미치면서 80% 이상의 생산 공정이 오늘부터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금은 도매용 요소수 물량만 일부 생산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달 말이면 중단됩니다. 요소 수급 이슈로 인해서 11월 가동률이 하락하였고 월말 생산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12월 내에 시장에 재고가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 러시아 등을 통한 요소 수입도 타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의 요소수 생산이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파는 이미 다른 산업 분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시의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마 역할을 하는 소성로를 가동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요소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 공장에서만 한 달 평균 10,000톤의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당장 요소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본사 쪽에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사용할 물량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요소수 공급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업계 셧다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버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은 저희 업계도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 불가죠. 고온 고압의 보일러와 히터를 사용하는 석유화학 업계 역시 요소수 비축량이 1개월뿐입니다. 조선업계도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할 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요소수가 꼭 필요합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운송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전방위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자, 하루아침에 날씨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만큼 쌀쌀한 하루였죠. 입동이었던 어제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 만큼 따뜻했는데 오늘은 차가운 비가 쏟아지면서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는 낮부터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 출근길 단단히 채비하셔야겠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낮부터 설악산 대청봉에 눈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시속 100km에 달하는 찬바람에 구상나무 무리도 힘없이 흔들립니다. 진눈깨비 형태로 눈이 내리면서 현재 적설량은 1cm가 채 안 되지만 오늘 밤엔 한방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눈 오는 지역도 산간뿐 아니라 강원 영서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새 강원 산지에는 3에서 8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가량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최근 30년 새 가장 따뜻한 입동 날씨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한 겁니다. km 상공 부근에 영하 25도짜리 매우 찬 공기가 이 강한 북풍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빠르게 남하하게 되면서 하루 만에 굉장히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내일과 모레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면서 북쪽 찬 공기가 꾸준히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의 수은주도 4도에 그치는 등 전국에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은 더욱 추워져 서울도 영하권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에 다소 누그러졌다가 다음 주 초 또 한 차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면서 수능일을 앞두고 또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일주일, 확진자 증가를 각오했지만 그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와 고령층 위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일상 회복 이전보다 증가한 겁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도 기간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부터 방역 패스 시행이 본격화된 목욕탕. 전화기 갖고 오셨어요? 저기 백신 2번 맞으셨죠? 감염 걱정을 덜게 돼 마음 편히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예민해가지고 마스크 안 쓰면 막 날려요. 막 신고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거의 다 맞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밤 10시 이후 제한됐던 서울 한강공원에서의 야외 음주도 오늘부터는 가능해집니다. 일상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133명으로 5주 만에 2,000명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핵심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365명, 주간 사망자 숫자는 126명으로 모두 일상 회복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아직까지 의료 대응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늘고 있어서 의료 대응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주도하는 건 고령층과 미접종자. 지난주 위중증 환자의 79.2%, 사망자 96.8%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고 미접종자 비중은 최근 2달 사이 성인 확진자의 72.5%, 5주간 사망자 가운데 71.9%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거리두기 완화와 헬로윈데이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지금 주말 확진자 숫자도 지금 5주 이후 지금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저희들도 수요일, 화요일과 수요일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게 되고 감염 위험성도 커진다면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 경기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결과에 돈을 거는 신종 불법 도박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여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는데요. 한 운영자는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수억 원의 현금 따발을 자신의 아파트와 외제차에 쌓아뒀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사이트 운영하는 힘들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어. 집에서 발견된 지폐가 가득한 종이봉투. 5만 원 지폐 다발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에 5천만 원씩이지? 그럼 5억이네 이거?
주차장에는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가 놓여 있고 또 다른 고가의 외제차 수납장에서도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번 돈으로 산 차와 수익금인데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만 5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전자복권인 파워볼 당첨 결과를 두고 불법 도박을 벌였습니다. 5분마다 당첨 결과가 나오는 파워볼은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걸 수 있지만 이들은 같은 당첨 결과를 두고 무제한으로 돈을 걸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5개 조직 중 3곳이 이처럼 복권 결과에 돈을 거는 신종수법을 썼습니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 틈을 타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파워볼 사이트가 더 활성화됐다. 지난해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는 5,400건이 넘으면서 2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2012년부터 9년째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도 붙잡혔는데 누적 판돈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진 35명을 적발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상습 이용자 300여 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